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네. 좀 쉬면 되겠지. 그 순간을 74세 이재만 어르신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거든요. 에어컨 바람 쐬며 손주들이랑 과일 깎아 먹고 TV 보며 웃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약간 높은 정도. 평생 입원 한 번 안 해본 건강체였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고 칫솔을 잡은 왼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부르려 했지만 발음이 꼬였습니다. 그제야 이재만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이게 뇌졸중인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일이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 에어컨 켜놓고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여름 뇌졸중의 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정도현입니다. 응급실에 오는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서 오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이상했는데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뇌졸중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몸에 뇌졸중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울을 보며 아 하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양쪽 다 똑같이 올라가나요? 둘째, 두 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혹시 한쪽 팔이 자꾸 내려오진 않나요? 셋째,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어색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을 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 그거 겨울에 오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합니다.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계절은 따로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름철, 특히 7, 8월,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기록에서도 작년 8월 응급실에 들어온 뇌졸중 환자 수가 겨울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탈수입니다. 땀은 많이 흘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71세 박만수 어르신. 작년 여름 친구분들과 등산을 다녀오신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부터 머리가 멍하고 손이 좀 떨리더니 그 증상이 바로 뇌경색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이 농축돼 있고 끈적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니 피가 진해졌고 그 피가 뇌혈관을 막은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물을 많이 넣은 된장국은 숟가락질이 잘 되죠? 그런데 물을 줄이고 밀가루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걸쭉해지고 덩어리가 생기고 국자도 푹푹 박히죠. 우리 몸속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게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갈 때마다 물 한 컵 마시기. 갈증이 없더라도 화장실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물 한 컵. 자연스럽게 하루 6에서 8컵은 마시게 됩니다. 음식 간을 줄이기.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이제 그만. 에어컨 온도 조절.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5, 7도 이내가 적당합니다. 26에서 28도 설정을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온도 차가 클수록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관 손상이 커집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혈압약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여름엔 땀도 흘리고 혈압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하루 이틀 건너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고 뇌출혈의 위험을 키웁니다. 70세 윤봉남 어르신. 여름 휴가 때 약을 안 챙기고 나가셨다가 이틀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짜게 먹지 않기, 에어컨 온도 26도 28도 유지, 혈압약 꾸준히 복용.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름철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것. 좀 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네. 피곤해서 그런가? 이게 바로 정확히 놓치는 순간입니다. 72세 강연구 어르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왼쪽 눈이 뿌옇게 가려지는 느낌. 하지만 전날 밤 늦게 TV를 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시하셨습니다. 점심쯤엔 젓가락질도 어색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오전 7시, 증상 시작 후 5시간 40분 후. 진단은 우측 뇌경색. 그리고 너무 늦은 치료. 여러분, 뇌졸중은 절대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뇌세포가 죽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치료도 대처도 다르게 돼서 위험합니다. 1점. 뇌경색 혈관이 막힘. 피가 굳어서 만든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병입니다. 전체 뇌졸중 중 약 75%를 차지합니다. 2점. 뇌출혈 혈관이 터짐. 혈관이 파열돼서 뇌 속에 피가 고이는 병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질수록 뇌압이 높아져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두 질환은 증상도, 대처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뇌경색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지하가 흐려지는 증상, 얼굴 근육이 한쪽으로 처지는 경우, 마치 물줄기가 점점 막히는 수도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 소실, 한쪽 몸이 마비되는 현상, 말 그대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치료 방법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뇌경색에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합니다. 하지만 그걸 뇌출혈 환자에게 잘못 투여하면 피가 더 쏟아져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오면 가장 먼저 CT나 MRI를 찍습니다. 이게 생사를 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이 검사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면 34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진 않습니다. 3시간 이내라면 기절한 상태의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마지노선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유정기 어르신. 아침 9시에 갑자기 왼팔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함께 있던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 도착까지 15분, 병원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1시간 반 만에 정상 회복.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탁구도 치십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시는 71세 한복래 할머니. 아침 6시부터 두통이 시작됐지만 오늘따라 머리가 띵하네 하시며 견디셨습니다. 오후 4시 말이 아예 안 나오고 왼쪽 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도착은 저녁 6시. 진단 좌측 대뇌 피질 뇌경색. 치료 불가. 지금은 휠체어 생활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의심만 돼도 119에 신고하는 게 정답입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뇌졸중 FAST 자가 체크법입니다. 1F 페이스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양쪽 다 똑같이 올라가나요? 2A arms 두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요? 3S speech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어눌하진 않나요? 4T 차임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119에 전화. 그리고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이 시간이 치료 약물 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 정리합니다. 환자를 바닥이나 침대에 눕힌다. 옷단추나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준다. 의식이 없다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 토사물 방지. 음식이나 약 절대 주지 않기. 삼킴 기능 저하 가능성. 복용 중인 약 목록, 보험증,
신분증 함께 챙기기. 이 내용은 가족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다 병원 가기엔 뇌는 너무 급합니다. 뇌세포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 손상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그런데 왜 뇌졸중이 온 거죠? 부산에 사는 68세 정원식 어르신이 병실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늘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고 체격도 좋고 골프도 자주 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샤워 중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여름철엔 그 어떤 사람도 뇌졸중의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무더위엔 조금만 방심해도 위험합니다. 여름철 뇌졸중이 많은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탈수 혈전 생성혈관 막힘. 덥다고 땀은 많이 흘리지만 정작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도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며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실제 사례. 71세 이대호 어르신. 친구들과 등산 중 쓰러졌습니다. 날이 더워 물을 많이 마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00ml 생수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수분 농도 저하, 혈전 발생, 우측 뇌경색.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물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마다 한 잔. 갈증 느끼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수분 보충.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급격한 온도 차 혈관 수축 출혈 위험. 요즘은 에어컨을 거의 하루 종일 틀고 삽니다. 실내 온도는 24도, 바깥은 35도. 무려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다시 확장시킵니다. 반복되다 보면 혈관 벽이 약해지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70세 박성희 할머니. 백화점 쇼핑 중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말도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곳에서 장시간 머물렀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바로 수술 후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유의사항. 바깥 온도보다 57도 낮게 설정. 실내외 이동 시 10분 이상 중간 기온에 머물기.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조정. 3. 혈압약 임의로 중단 급격한 혈압 변화. 여름엔 혈압이 낮아지니까 약 덜 먹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여름에 혈압약을 멋대로 줄였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 광주에 사는 66세 정만복 어르신. 휴가를 떠나며 약통을 안 챙기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진단, 좌측 뇌출혈.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혈압약은 온도와 상관없이 매일 일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중단하거나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면 혈압의 급등락이 더 위험합니다.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이렇게 여름철 뇌졸중은 탈수, 온도차, 약, 중단, 이 세 가지가 무섭게 겹치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 5가지. 1. 물 마시는 루틴 만들기. 화장실 갈 때마다 한 컵. 하루 68회 자동 수분 섭취 가능. 2. 에어컨 온도 26도에서 28도 유지. 온도 차이 줄이면 혈관 스트레스 감소. 3. 라면 스프는 반만 넣기. 나트륨 줄이면 혈압 관리에 도움. 국물은 되도록 남기기. 4.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먹기. 김치찌개, 된장국은 짜다는 걸 잊지 마세요. 5. 규칙적으로 걷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 실제 성공 사례. 제주에 사는 75세 고남준 어르신. 5년 전만 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있던 뇌졸중 고위험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면 끊고 짠 음식 줄이고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수치 모두 정상. 손주들과 산책도 다니시고 뇌혈관 상태도 깨끗하게 유지 중입니다. 정리합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름은 그 위험이 더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달라졌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몇 분의 차이로 완치냐, 평생 후유증이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졸중 의심 시 대처법,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행동,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행동. 1119에 바로 신고하세요.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이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머리를 약간 높여줍니다. 뇌압을 줄이기 위한 조치. 잠의식이 없다면 얼굴을 옆으로 돌립니다.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단추나 벨트를 풀어주고 숨쉬기 편하게 합니다. 오물, 약, 음식은 절대 먹이지 마세요. 삼킴 기능이 손상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7. 복용 중인 약물, 보험증, 신분증 챙기기. 119 구조대원이나 병원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FAST 체크법 다시 한번 요약드립니다. F. 페이스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비대칭이면 이상입니다. A. arms 두 팔을 뻗고 10초 유지. 한쪽 팔이 떨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S. speech 나는 건강합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꼬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T. time 하나라도 이상하면 시간 확인 후 무조건 119에 신고. 이건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생명 지식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냉장고에 FAST 메모 꼭 붙여두세요. 그런데 운 좋게 빠르게 치료를 받았다면 무조건 완치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회복 중 관리가 후유증을 좌우합니다. 회복을 도운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74세 김광태 어르신. 오른쪽 뇌경색으로 말이 어눌해졌지만 골든타임 2시간 내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정기적인 재활운동, 저염, 식단, 매일 오전 걷기, 스트레스 조절과 금연, 3개월마다 수치 확인을 지키며 현재는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사우나도 함께 가십니다. 완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하신 겁니다. 반대로 치료는 빨랐지만 회복 중 관리가 안 된 경우엔 후유증이 지속됩니다. 전주에 사는 70세 양정자 할머니. 혈압은 잡혔지만 짠 음식 습관을 고치지 못해 1년 만에 두 번째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졸중 완전 예방을 위한 7가지 황금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 완전 예방 7가지 수칙. 1. 하루 8잔의 물 마시기. 시간별로 물병의 표시 오전 10시, 오후 1시, 4시, 7시.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면 자연스럽게 섭취 가능. 이 국물은 남기기, 스프는 밥만 넣기. 찌개에 밥 말아 먹지 않기. 라면은 면만 건져 먹기. 된장, 김치찌개는 되도록 건더기 위주. 3. 에어컨은 바깥보다 57도 낮게. 실내외 온도 차가 클수록 혈관 손상 위험.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조절. 4. 혈압약은 절대 끊지 않기. 여름이라도 혈압약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 약 중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결정. 5. TV 볼 때마다 발목 돌리기. 광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혈액순환에 큰 도움. 6. 하루 30분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굳이 운동복 입을 필요 없습니다. 시장 보는 길, 아파트 계단 이용도 훌륭한 운동. 7. 스트레스를 쌓지 않기. 담배는 반드시 끊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3배. 금연 5년 후엔 비흡연자 수준으로 위험도 감소. 화날 땐 대화, 산책, 글쓰기 등 건전한 해소 방법 찾기. 이 7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꿔낸 사례. 경남 창원에 사는 76세 정선우 어르신. 5년 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셨고 지금은 수치 모두 정상. 손주들과 자전거도 타십니다. 어르신의 한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이게 내 일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는 병이고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더원 21세기였습니다.